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맥시멈 함수하고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제일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해라 뭐 이런 걸 했었고요. 또 순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했었어요. 순위를 구할 때 달러 기호가 들어가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세밀한 거는 차후에 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 할 차람이죠. 나이. 한번 문제를 써서 볼게요. (74쪽) 문제 3번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C 세 번째부터 C 10번째까지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의 세 번째부터 I 10번째까지의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나이는 2019년도 그 다음에 출생연도에서 더하기 1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프트 함수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사람이 C의 세 번째 셀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019에서 2003년 03년이니까 2003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그럼 몇이야? 17살인가요? 계산이 안 되지 왜? 산수가? 2019에서 2003을 빼주면 16이고 그렇죠? 2를 더해주면 17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3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얘가 2003년생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는 2003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03이라는 숫자는 있어도 2003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글자가 좀 너무 커서 조금 줄여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2019라고 하는 것은 2019라는 거는 여기서 계산하라고 해서 쓰면 되는데 빼기 2003은 03은 있어도 2003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이란 글자와 03이란 글자를 결합하면 2003이 돼요.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앰퍼샌드란 이 연산자는요, 덧셈이나 뺄셈 나중에 해요. 보다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가장 먼저 계산하는 연산자가 뭡니까? 수학에서 곱셈이나 나눗셈. 그보다 더 먼저 계산하는 게 거듭제곱 연산자. 그보다 더 먼저 계산하는 게 괄호 연산. 괄호도 연산자예요. 곱셈이나 나눗셈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요 앰퍼샌드라는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보다 뒤에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19에서 20이라는 숫자를 빼요. 얘는 따옴표인데? 글자인데? 그래서 빼요. 그럼 1999가 돼요. 1999가 되고 거기다 03에다 2를 더하니까 4잖아요. 4. 03에다 2를 더하니까 4잖아요. 그 4를 결합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 엉뚱한 답이.
그러면 괄호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묶어야 돼.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 뭐가 나온다? 17이 나온다. 요 앰퍼센드나 연산자는 좌우를 붙이는 거예요. 글루건처럼 붙이는 연산자는 알겠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괄호.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곱셈이나 또는 나눗셈, 그리고 덧셈 또는 뺄셈. 이 덧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은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가 뒤에 나와요. 이거는 뭐 태어나서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학에서는 저 앰퍼센드라는 연산자가 없으니까 처음 접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는 2019는 여기 쓰라고 했으니까 썼는데 괄호 열고 20이란 글자는 붙이면 되는데 이 03을 어떻게 20 여기 03이라는 거 어떻게 잘라오냐 이거지. 주민번호에 써 있잖아요. 앞에서 두 자리. 주민번호에 앞에서 두 자리를 자르면 0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1 해주면 되지. 더하기 1은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앞에 두 자리란 말이 뭐냐면 레프트 주민번호,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가 뭐다? 아까 C의 세 번째 셀이니까 C의 세 번째 셀 하고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되더라 이거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나열해 드리는 이유는 뭐 계산 덧셈 뺄셈을 못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게 아니라 도출해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 종이에다가 제가 쓴 게 아니라 메모장에다 옮겨 적듯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으시고 나서 앞에 있는 셀을 여기 셀을 보고 030212니까 03을 자르면 20에다 03을 붙이면 200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 여러분이 쓰셔야 돼. 필기도구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척 보니까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제일 좋죠. 그게 안 되실까봐 이렇게 한번 적어드린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는 2019 빼기 20 앰퍼센드 레프트 조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컴마 두 자리 더하기 1 쓰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이렇게 괄호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괄호를 20에다 붙이고 레프트에다 괄호를 한 번 더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괄호를 결합해 주니까 그 괄호가 하나 빠졌다. 이 괄호를 결합을 하니까 17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숫자 20을 따옴표 안 해도 돼요. 따옴표 안 해도 요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요렇게 20이라는 숫자하고 03이 붙으면 2003이 돼요. 덧셈이 아니라 그냥 붙이는 거니까 앞에다 붙이는 거니까 따옴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1이란 숫자하고 2라는 숫자를 붙여라 그러면 1, 2, 12가 아니라, 근데 얘를 더해라 그러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더하기 3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더하기 3이 아니죠. 왜 2 더하기 3에다가 2를 결합하는 1, 5가 되겠지. 우선순위가 덧셈 뺄셈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렇게 결합 따옴표를 괄호를 묶어주면 1, 2에다 12에다가 3 더하니까 이건 뭐가 된다? 15가 돼요. 덧셈 뺄셈에서는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함수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합계에서 빠지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더해라 빼라 그럴 때는 해줍니다. 여기 더해라 빼라 이런 거 할 때는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프트라는 함수가 중요해서 레프트라는 함수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 성별 코드. 이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는 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 코드가 다양해요. 그렇죠? 9, 0, 1, 2, 3, 4, 5, 6, 7, 8, 10가지가 있어요. 성별 코드가. 우리나라 성별 코드 10가지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1974년도인가 7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쓰는 게. 그럼 그 시점에는 80세, 9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즉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9번, 0번. 우리처럼 1900년대 태어난 사람은 1번, 2번.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은 3번, 4번. 그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대만계 화교나 중국계 화교나 또는 이주 거주자들,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 이민자들, 그분들은 5번, 6번.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이제 7번, 8번. 이렇게. 그 5번, 6번이 국적을 취득하면은 1번,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7번, 8번도 마찬가지로.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1, 2, 3, 4로 가겠죠. 1, 2, 3, 4로. 예.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5, 6, 7, 8.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 예. 그럼 이제 성별 코드를 가지고 짝수냐 홀수냐 판별해서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1, 2, 3, 4, 5, 6, 7, 8 나열을 해서 남녀 이렇게 구별해서 나열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다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계산할 거예요. 요거를 순위가 아니지, 주체계야. 순위가 아니죠. 나이죠, 나이. 나이에다 계산하고 자동차교를 쭉 하시면 나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내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제 문제 네 번째가 나와요. 수업료 뒤에 세 번째부터 뒤 10번째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수업료 미납자 수 A 14번째 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이 미납자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밑에 나오는데 count all, count blank 함수에서 고르시오.
즉 카운트 올,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세 가지 중에서 다 쓰지 말고 하나만 쓰든지 두 개를 쓰든지 다 쓰면 안 되고, 다 사용할 때는 모두 사용하시오라고 나오고, 이렇게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간에 본인이 알아서 골라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죠. 는 카운트 범위, 는 카운트 올 범위, 는 카운트 블랭크 범위, 다 다르니까 함수가 다 다르잖아요. 얘는 뭐냐면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냐 이거죠. 숫자 한 개도 없네. 숫자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럼 안 되지. 네. 카운트 올의 줄임말 카운트 A인데, 범위에서 빈칸이 아닌 것의 개수. 카운트 올이니까 숫자가 들어있던, 문자가 들어있던, 기호가 들어있던, 수식이 들어있던,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라 이거지. 즉 빈칸이 아닌 것들,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라 이거죠. 그럼 거꾸로 범위에서 빈칸만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예요. 뭐 단어 뜻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야, 빈칸 개수 세는 게 뭐냐? 그럼 못 외울지 몰라도 카운트 블랭크 그러면 카운트는 세는 거고 블랭크는 빈 건데,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 빈 거 세는 거겠구나. 대략 유치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셋 중에 하나를 써볼 거 아닙니까? 는 맞네. 여기 카운트 맞네. 근데 밑에 보세요. 카운트는 숫자가 포함된 개수고,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으면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거를 개수를 세는 거고. 그럼 얘가 맞겠네. 왜? 비어있는 게 비납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쪼로록 잡으면 끝이에요. 함수를 입력을 하면 설명이 뜨거든. 얘가 뭐다라고 설명해. 다행히도 얘는 괄호 안에 별다른 게 없어. 그냥 범위를 정해주면,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명이 미납자입니다 하고 4가 나오겠지. 네. 여기다가 는 카운트 블랭크, 아까 D3부터 D10번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 함수를 어떻게 외울까 막 그게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처음 배우는데 그냥 착착 머릿속에 감기면 좋지. 안 감기지. 그게 막 삐져나가지. 막 헷갈리고. 집에 가서 또 막 붙잡아야지, 연습을. 시험 문제 카운트 블랭크를 내거나 카운트 시험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쉬워서. 근데 아까 카운트 함수 중에 또 있었죠. 는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카운트 if, 그 다음에 카운트 if s도 있었는데, 아까 카운트 계열 함수가 5개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올 거라. 여기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라는 걸 이제 세기 위해서 얘를 할 거예요. 예. 문제 5번. 기말고사가 F 3번째부터 F 10번째인데, 기말고사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여
D 14번째 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all, count if 함수 중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count A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 count if를 설명드려야지. count if. 얘는 범위, 조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개수. 중요한 거는 숫자이든 문자든 상관없다. 숫자든 문자든 숫자이든 숫자든 문자든 발음이 이상하다. 숫자나 문자나 상관없다. 표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냐? 이게 카운트 if예요. 우리 반에 여학생이 몇 명이냐? 그게 카운트 if고,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카운트 if라고.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불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남자다, 여자다,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으면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단일 조건이죠. 얘는 단일 조건이에요. 조건이 하나만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냐 이렇게 되면 조건이 두 가지잖아.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그때는 count if s를 써요. 얘가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추세야. 복수형이. 이거는 뭐냐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계속 범위 3, 조건 3. 이거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복수형 s가 붙은 거예요. 영어에서 s, 복수형 s자 붙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함수 배우면서 아 복수형 s구나 알았어요. 영어가 싫어. 근데 뭐 공부하려면 외워야지 단어를 몇 개.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제 다음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뭡니까? 푯말 점수. 조건은 90 이상. 이거 아닙니까? 그럼 푯말 점수는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F 세 번째부터 F 10번째가 푯말 점수고. 근데 문제는 요거죠. 90 이상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씁니다.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요. 90 이상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상 크거나 같다. 이거는 초과 크다 이거고, 얘는 이하 작거나 같다고, 얘는 미만 작다고. 이건 뭐 아시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수학 기호는 위아래로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런 작거나 같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옆으로 나열한다. 그것만. 그리고 요거는 같다, 요게 다르다. 다르다 기호가 좀 우리 수학하고 다르. 간혹 이렇게도 써요. 엑셀 말고 어떤 뭐 C라는 언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상에서는 다르다를 이렇게도 씁니다. 마치 는에다가 대각선 것처럼 느낌이 오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엑셀에서는 작든지 크든지 그러면 다른 거죠. 요게 다르다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인사과 이렇게 쓰면 인사과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 다른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봐야죠. then 함수는 책에서 count, 자 count 숫자가 포함된 거 다 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세면 숫자 8개 있잖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다 세버리면 숫자가 8개 있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럼 count A를 쓰면 어떻게 돼? 하여튼 비어있지만 다 센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되고 count if를 써야지. if. count if는 뭐라고 되냐면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이 뭔데? 90 이상.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범위 어디? 기말 점수. 컴마. 크리테리아. 얘가 조건이라는 단어예요. 알고 봤더니. 크리테리아. 그러면 조건. 이 조건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납부자의 수를 세라. 그러면 여기다 따옴표 열고 납부 이렇게 쓰겠죠. 어차피 얘는 납부가 없지만 여기 범위를 잡아주면 납부란 글자가 있겠죠. 그럼 납부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소하지 뭐. 처음이니까 이런 문법 구조가 생소한 거죠. 그냥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는 썸 쫙 이러면 편한데,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는 맥시멈 괄호 열고 쫙 이러면 되는데, 컴마에서 뭘 구별하래. 이게 낯설지. 보편적으로 그리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낯설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 자주 해보면 안 낯설어요. 쿠션 이상 몇 명인데? 하나, 둘, 셋. 3명 있죠. 그렇죠? 맞네.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77이 아니라 97이면 어떻게 돼? 당연히 4명이 되지. 알아서. 얘가 바뀌면 계산이 결과가 달라지지. 당연히. 얘가 92가 아니라 82면 어떻게 돼? 인원수가 줄어들겠지. 계산하고 나는데 데이터가 바뀌면 또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죠. 데이터는 바뀔지라도 공식, 수식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알아서 결과가 바뀌겠지. 알아서. 문제 6번. 평균. G 3번째부터 G 10번째. 평균 점수가 80점대. 여기 80점대라고 써있죠? 80점대. 이게 이제 책에서는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80 이상, 90 미만. 때의 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를 써서 count if, sum if, count all 함수 중에서 고르시오. 선택하시오. 이거죠. 그럼 count A는 아니죠. count A는 비어있지만은 쫙 세는 거니까 8명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89 하나, 둘, 93 빼고 셋 이거잖아. 80점대니까. 사람 말은 알아들었는데 얘를 엑셀한테 알려주는 게 어려운 거지. 야, 80점대를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엑셀이 그 말이 뭐요?
아, 80 이상 90 미만 알려줘야 돼. 그러면 는 이걸 쓸 건지 는 이거를 쓸 건지. 근데 sum if는 뭐야? 합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합계야. 얘는 아니겠지 당연히.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란 말이야.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자,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을 몇 가지다 여기 지금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조건을 써야죠. 봅시다. 이 범위는 뭐다? 평균 점수죠. 이건 뭐죠? 80점대죠. 이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쓴다? 평균은 지 세 번째부터 지 10번째라는 건 알겠고, 이 80점대를 어떻게 쓰라고요? 80 이상 90 미만이잖아요. 근데 아까 조건은 따옴표에다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따옴표를 따옴표에다 쓰고, 여기다 따옴표 쓰고, 8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얘는 작다 이거죠. 이렇게 안됩니다. 이런 수식은 없어요. 따옴표 안에는 컴마를 못 찍어요.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그럼 띄우면 어떻게 돼? 이 글자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붙이면 어떻게 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수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x바 x, x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가 뭐 x인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안 돼.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건 앞에다 와야 돼. 작다 90 앞에 와야 돼. 수학에서는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해서 뭐 x바 x 해가지고 여기다가 x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뭐 80보다 크거나 같다 90보다 작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수학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 제시법 이렇게 쓰는데, 이건 수학이고 컴퓨터는 이렇게 쓰는 수식이 없어요. 무조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얘가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와야 된다고.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지장 힘들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제가 엑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책자가 없으니까 하다 안 되면 인터넷 검색할 때도 없고, 그때는 뭐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서점에 가든지 도서관에 가든지 엑셀책을 다 뒤져봐야 돼. 서점에 가도 이런 책도 없었지만, 그러다 우연찮은 게 뭔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기쁨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기쁨보다는 화가 올라오는 거지. 자, 이렇게 씁니다. 는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90 이상을 빼면 3명만 남잖아요. 그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건제시법으로 80 이상 90 미만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80 이상에서 4명, 하나, 둘, 셋, 4명에서 90 이상 1명을 빼주면 3명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쓸까요? count if G3부터 G 10번째까지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 빼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책 한번 넘겨볼게요. 어디 가보시냐면은
83쪽 보세요. 83쪽. 이 책에서는 뭐 이제 공식 수식이 설명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절차가 나왔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한 페이지 넘기면 84쪽에 중간 밑에 보면 수식의 이해 해가지고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뺐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 수식이에요. 이 결과 수식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상에서는 요렇게 하나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는 거죠. 해보시면. 그런데 다시 넘겨서 이 과정은 안 나와 있죠. 80 이상 90 이상 이거 빼라는 의미는 지금 설명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건을 두 가지를 다운표에다 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count if라는 함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참 좋은데 이 자체 공식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생겼어요. 그게 는 count if s예요. 그럼 이건 범위 조건 하고 계속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조건과 저 범위 조건에 맞는 경우만 계산하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가 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범위는 뭐예요? 아까 평균 점수니까 G3부터 G10번째는 맞아요. 이건 맞고 이 범위도 맞아요. 이것도 G3부터 G10은 맞아요. 그러면 조건은 뭐가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 80. 여기 조건은 어떻게 쓴다? 작다 90. 이거랑 다릅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수식이 있어요. 이렇게 수식이 딱 있는데 여기 80이 있고 여기 90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되느냐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면 80점대만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이 문제예요. 80점 이상 이렇게 중에서 90점 이상 여기를 빼버리면 실제로 남는 거는 80점대만 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count if고요. count if s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브러쉬가 너무 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80이잖아요. 여기가 9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공통분모 영역이 여기잖아요. 여기만 계산하는 게 count if s예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값이 되는 거죠. 사이값. 얘가 새로 추가됐어요. 2007부터. 2007 이전에는 없었어요. count if s가. 그러니까 제가 엑셀을 배울 때는 당연히 count if s가 없었죠.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2007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2007에 새로운 함수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쫙 계산하기가 편하고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제시법처럼 쓰는 거니까 수학을 그대로 반영해 준 거죠. 근데 여기다 또 조건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쓰면은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지. 조건을 많이 집어넣으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함수가. 근데 이 시험에 이 count if s 또 sum if s average if s s자가 들어간 복수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추세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그러면 이제는 시험을 10번 보면 한두 번 나오는데 지금은 10번 보면 한 5, 6번은 나오더라 이거지. 예. 알고 계셔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여기 있는 8번째 글자 있죠, 성별 코드, 이거를 잘라 가지고 홀수냐 짝수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이건 많이 나와요. 레프트, 라이트, 미들,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자르고 중간에서 두 글자를 자르고 중간에 두 글자를 잘라서 2003년 3월 12일 날짜 생년월일로 바꾸시오 이렇게 하는 문제. 이거 잘 나와요. 그리고 성별 코드는 8번째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유형이 잘 나와요. 근데 얘를 대문자로 바꾸시오, 소문자로 바꾸시오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고, 우리말은 대문자, 소문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영문은 있단 말이야. 영어에는 대소문자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시험에 내더라고요. 문제 7번. 팀명이 앞,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래요. 그리고 이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팀명이 얘인데 얘 공백이 있대. 공백.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라는데 앞뒤에 공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아서 제가 왼쪽 맞춤 해볼게요.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해볼게요. 국가 명칭은 벽에 딱 달라붙죠? 왼쪽 맞춤하면 국가명은 달라붙잖아요. 근데 팀명은 어때요? 팀명은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됐어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뭐 가운데 정리를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I am a boy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에도 빈칸이 많고 뒤에도 빈칸이 많고 중간중간에도 빈칸이 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잖아요. 얘를 요렇게 깔끔하게 쫙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문자로 바꾸는 건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함수? upper, trim 함수를 사용하시오. 무슨 말이다? 두 가지 다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지. 다 사용하세요. 이런 거죠. 는 upper는 뭐냐면 대문자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얘를 바꿀게요. I am a boy. 얘는 I am a boy. 영어를 길게 써봤습니다. 트림은 문자 앞 뒤에 있는 공백은 모두 제거. 사이에 있는 공백은 한 개만 유지하고 제거. 이 뜻이에요.
이거를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라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얘를 는 트림 이렇게 쓰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요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앞에 공백 제거하고 뒤에 공백 제거하고 요거만 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사이사이도 공백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다 지우면 안 되고 한 칸을 유지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앞에는 제거하고 뒤에 제거하고 요 사이사이의 공백은 하나는 유지해라. 다 붙여버리면 꽝 되는 거니까 안 되지. 그럼 왜 이런 걸 할까요? 예전에 종이에다가 이름을 쓸 때 있잖아요. 종이에다 타이핑을 하는데 따다다닥 쳐가지고 서류를 묶어놨잖아요. 그걸 스캐너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OCR 기능으로 글자를 인식을 해요. 근데 인식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사이사이에 빈칸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빈칸 없이 딱딱딱 붙으면 좋은데 그거를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IMO 보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만 기계는 이렇게 IMO 보이라고 인식을 안 하니까 빈칸 많고 I 한 칸 띄고 M 여기는 한 칸은 유지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많이 빈칸 O 그리고 많이 빈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빈칸도 한 칸을 유지하고 앞에 있는 빈칸은 모두 제거하고 뒤에 있는 빈칸 모두 제거하고. 그러면 답을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건 뭐죠? 괄호 연산도 먼저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고 빈칸 제거하는 거죠. 얘는 빈칸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뭔데?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맞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 틀리다고 하면 애껴보셔. 대문자로 바꾸고 제거하거나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거나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야. 둘 다 맞는 걸 해주는데 문제상 공백 제거하고 문자로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거는 아리송에 이런 거겠지만 또 이제 엄마 나 이렇게 썼더니 틀렸대.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답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요?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둘 다 맞게는 해줘요. 그런데 그 시험 중에 그 모스라는 시험 아세요? MOS? 그 시험에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 못 쓰는 시험은 모스 시험은 절차 중심의 시험이에요. 공백을 제거, 그러면 공백을 제거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대문자, 그러면 대문자를 해야지. 이거를 바꾸면 이거는 대문자, 그 다음에 제거 이거 되잖아요. 그 문제랑 다르거든.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해. 모스 시험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서 앞으로 가나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나. 근데 길이 없으면 못 가겠지만 있으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는 어퍼를 먼저 써야 되겠죠. 어퍼. 그 다음에 트림을 쓰겠죠. 트림. 그리고 팀명. 엔터를 치면 괄호를 제가 안 닫았지 않습니까?
그때 괄호 안 닫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뭐라? 괄호 안 닫았네? 괄호 닫을 거죠? 얘 누르면 닫혀요. 이렇게 괄호 뒤에 닫혀. 뒤에 괄호는 안 닫아도 알아서 닫아줍니다. 국가에 대하여 국가 시 19번째부터 시 23번째 국가가 여기 있네요. 국가명.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써있죠?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그러니까 첫 문자만 대문자예요. 첫 글자만. 프로퍼 그 다음에 어퍼 로어 함수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플라워 러브 라고 쓰면 얘는 플라워 러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 단어마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단어가 낱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단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 이 시험 주관사에서 문제를 만들 때 문자 앞뒤에 있는 공백을 모두 제거. 그러면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물론 공부를 할 때 트림은 사이에 있는 공백은 하나는 유지합니다라고 배우면 좋은데 그냥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 하다 보니까 사이에 있는 공백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는데 지금 코리아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어 그러니까 단어인지 문장인지 몰라도 하여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는 프로퍼 하고 문자 이거는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화하는 거예요. 단어라는 말은 빈칸이 떨어져 있으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 는 어퍼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대문자로 변환. 그럼 뭐 로어는 거꾸로 되겠네 뭐. 이거는 소문자로 변환.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든 소문자든 섞여 있든 간에 다 소문자로 바꾸는 게 로어. 어퍼는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 한글 2010에도 있어요. 영어 단어를 막 입력했는데 대문자로 바꿔라 소문자로 바꿔라 다 바꾸는 기능이 아래 한글에도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니까 프로퍼를 쓰면 되겠네. 프로퍼를. 그렇죠. 여기에서 는 프로퍼 여기 있네. 프로퍼. 스펠이 틀렸다. 프로퍼 여기 있네. 여기 각 단어에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으면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 예,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멋있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문자로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자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왜?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소문자로 바꿔도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지. 코리아든 대문자든 소문자든 간에 예.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76쪽서부터 15쪽 밑에서부터 이 수식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놨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 끝에 가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끝에 가서는 수식만 달랑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식을 외워야 돼요. 근데 무작정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막말로 거품 물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특히 막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을, 이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지루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착착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교재를 살짝 넘어가서요. 87쪽에 보면 밑에 기출공일이라고 써있죠? 밑에 기출공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열어서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거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계산 작업 말고 데이터 분석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클릭 드래그 해서 하면 쉬워요. 그거는 쉬워요. 근데 계산 작업은 우리 수학 공식 외우듯이, 수식 외우듯이 써가면서 외워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해보니까. 87쪽에 문제 1번. 총점 있어요? 총점? 총점 있네. 네. 총점이 2의 4번째부터 2의 10번째인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시오. 총점이 가장 낮은 사람이, 낮은 점수가 1이래. 이상하다. 총점이 높아 1등인데 여기는 낮은 게 1등이래요. 낮은 게 1등 하게끔 해야지.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랭크 단일 함수니까 얘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써봅시다. 는 R, A, N, K 바로 열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요? FX 마법사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로 연습은 하셔야 돼. 안 하시면 안 되니까 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얘를 그냥 썼을 때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뭔지가 떴단 말이야. 그 넘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외울 수는 없으니까 마법사를 갖고 해보세요. 넘버는 뭐다? 순위를 구하려는 값, 즉 내 총점 이거고, REF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F는 참조라는 뜻이에요. 리퍼런스. 참조 영역이라는 뜻인데 이 총점 점수를 가지고 내가 몇 등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왼쪽에 있는 총점은 내 점수지만 참조 영역에서 말하는 얘네들은 나도 있지만 남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 눌러서
달러표 기호가 짱짱짱짱 하고 찍혀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원리는 동일해요.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자, 오더는 뭐냐? 오더. 순서를 정할 방법인데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지만 지금처럼 작은 값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사람이 1등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즉 0이 아닌 거를 지정하면 된다. 10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5를 써도 되고 0.5를 써도 되는데 컴퓨터는 0 아니면 1을 많이 쓰거든요. 1 이렇게 쓰면 편하다 이거지. 확인 누르면 되죠. 이거를 직접 써봐야 돼. 이제 지우고 는 rank 랭크 괄호 열고 직접 넘버는 뭐라 그랬죠? 내 점수 컴마 ref는 리퍼런스 참조 대상 즉 뭐 밑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상관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내 점수 영역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 이거죠. 이때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꽝 찍혀야 되고 그리고 컴마를 찍으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름차순 작은 게 1등을 해야 되니까 2를 써야 되고 큰 숫자가 1등을 써야 될 때는 0이라고 써도 되지만 위에 있는 거를 쓸 때는 안 써도 된다.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위에 거를 써야 될 때는 써도 안 써도 그거다. 우리는 얘를 써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수식에서 오더 1의 의미는 작은 값이 1등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실기시험에는 요거다 컴마 딱 찍으면 탁 뜨지 않습니까? 오름차순 쓰면 되겠지. 이게 쓰면 되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물어봐요. 여기에 2가 들어갔어. 0 아니면 다른 거 쓰라 그랬잖아요. 2를 썼다는 거는 작은 게 1등.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쓰면 2는 처음 봤다? 아니지. 0 아니면 1이니까. 0 아니면 다른 숫자니까. 그러면 이거는 작은 게 1등이란 뜻이구나 하고 문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고르시오. 보기가 4개 나와서 그렇게 고르는 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를 외워야 돼요. 필기시험은. 컴퓨터를 열어볼 수가 없이 머리 외워서 들어가야지. 얘랑 잘 나오는 함수가 뭐냐면 VLOOKUP 그 다음에 HLOOKUP이에요. 이 두 가지도 시험에 필기, 실기 다 나와요. 랭크도 필기, 실기 다 나와요. 랭크에서는 0이냐 1이냐인데 0일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큰 게 1등일 때. VLOOKUP과 HLOOKUP은요 1일 때 생략합니다. 뭔지 몰라도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1일 때 생략해요. 0일 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 0일 때 생략하면 좋은데 어떤 함수는 0일 때 생략할 수 있고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할 수 있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런 것이 세밀한 거는 또 함수 하나 설명하면서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87페이지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번) 문제 이수자의 수를 계산하래요. 이수 여부가 이수인 사원의 수를 계산하래요.
그럼 여기 이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에 4명 하고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당연히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범위가 정해지고 조건이 들어가고 뒤에 앰퍼센드 걸어서 몇 명 쓰면 되겠죠. 뒤에 명자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뒤에 앰퍼센드 명을 쓰면 이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보시기 좋으라고 쓴 것 뿐이니까. 여기서 범위는 뭐예요? 이수 여부죠? 이수 여부 동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얘가 뭐죠? F 4번째부터 F 10번째죠. 조건은 뭐죠? 이수 이거죠. 이수.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는 count if 는 count if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x 얘를 누르면 사실은 여기다가 는 count 가로 열고 count if 가로 열고 컨트롤 A 눌러도 이렇게 수식이 뜨는데 키보드 누르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저 위에는 fx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range 범위래.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야. 그러니까 이 수인지 아닌지 여기가 범위가 되겠죠. 남학생이 몇 명이냐 그러면 남녀 이는 데가 범위가 되겠죠. 문제지도 뭐라고 써요? F 4번째부터 F 10번째 중에서 그랬잖아. 여기.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 그랬는데 어라? 이수라는 글자가 보이네? 그럼 얘를 클릭해도 되지. 얘를 클릭해도 되지. 딴 데 클릭하면 안 되지만 여기 이수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이수가 네밋이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수라는 글자가 걸려있는 데 클릭해도 되는데 실무 업무에서는 여기를 클릭했는데 웬걸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이수가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에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걸 연습하시기 위해서라도 이수라고 쓰시면 돼요. 이수를 쓰고 확인을 누르거나 다른 데를 클릭해보면 자동으로 따옴표 안에 들어갑니다. 이 함수 인수 마법사에서는 그냥 메시지를 찍으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혀 들어가는데 수기를 쓸 때는 따옴표에다 직접 쓰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위에다가 써야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쓰고 확인 누르면 되죠.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직접 한번 써보자고. 이제는 그러니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rang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range는 범위라는 말은 조건이 있는 영역을 범위라 그래요. 이 숫자를 판별하라는데 여기를 블럭 잡으면 안 되지. 여기는 이수라는 글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범위 잡아주면 안 되지. 그 다음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잖아요. 여기를 클릭해도 된다고.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데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따옴표에 이수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앰퍼샌드 몇 명을 쓸 때도 글자니까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이렇게 직접 나열하는 방식을 연습을 해야지.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따옴표를 빼버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야, 이 수가 뭐야? 명이란 글자가 뭐니? 얘는 이수란 메시지를 찾는구나. 얘는 명이란 글자를 붙이는구나 라고 아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야, 이수가 뭐야? 이수? 몰라? 명은 알아? 명 몰라? 나 그 이름 몰라. 샵 하고 떴잖아요. 샵. 그럼 무조건 오류예요. 얘가 자릿수가 삐져봐도 오류가 나요. 자릿수가 삐져봐도 오류가 나. 샵. 자릿수가 부족하면 무조건 오류가 나.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오류다? 필기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샵 네임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봐. 샵 네임 물음표 떴잖아요. 그럼 이게 뭐게 하고 물어보면 안 외웠으면 찍기도 그렇지. 아, 교묘하게 문제를 낸다니까? 치사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오류가 날까요? 하고 보기에서 고르래. 오류 종류를 또. 그러니까 네임이니까 그 이름 몰라 이거잖아요. 그 이름 몰라.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샵하고요. REF라는 거 이렇게 에러가 나기도 해요. REF. 이거 참조 에러가 났다는 뜻이야. 참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샵 div 제로 이런 에러가 나기도 해요. div 제로. 이건 0으로 뭐 잘못하면 0으로 나눴다는 건데 뭘 나눴다는 뜻이죠. div니까 divide, 디비전이라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나면 뭔가를 틀렸다는 거니까 이 수라는 글자를 모르겠다. 그 이름을. 명이라는 글자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이수란 글자고 다운표안에 들어갔고 명이란 글자니까 알아서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이수하지 못한 사람. 카운트는 뭐라 그랬죠?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올은 숫자든 글자든 뭐든 에러가 났던 간에 뭐라도 있으면 다 세는 거고. 즉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 빈칸 빼고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건데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는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정해주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는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가로 열었으니까 범위잖아요. 범위. 그냥 블럭 잡으면 돼.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세 개가 비어있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그냥 3 하고 나오겠는데 몇 명하고 붙이려니까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자를 붙이자 이거지. 명자를 이거 붙이자 이거죠. 그럼 몇 명하고 나오겠지. 그렇게 하나씩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익혀지니까 잘 외워지겠죠 뭐. 자, 이 문제는 뭘까요?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 즉 필기점수. 여기 80점 이상이 하나, 둘. 여기는 80점 이상이 하나, 둘. 그럼 4명 나오겠네? 근데 이렇게 해서 80점 이상이 아니라 필기점수 80점 이상 더하기 실기점수 80점 이상. 필기점수 80점 이상에다가 실기점수 80점 이상을 합하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는 count if 더하기 count if 그리고 여기다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어차피 컴퓨터는 덧셈을 먼저 계산할 거 아닙니까? 덧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뒤에 명자를 붙이겠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필기 점수의 80점 이상. 여기는 실기 점수의 80점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 C의 네 번째부터 C의 열 번째 중에 컴마 크거나 같다 80. 그럼 필기 점수의 80점 이상인 사람. 여기는 D의 네 번째부터 D 열 번째 컴마 크거나 같다 80. 그러면 실기 점수의 80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똑같은 함수인데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거죠. 여기 거 더하기 저기 거 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블럭 잡아서 80점 이상 쓰면 되지. 지금은 얘 따로 더하기 쟤 따로. 한번 해보죠 뭐.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필기 점수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니까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모르면 엔터를 먼저 한번 눌러요. 엔터를 눌러서 80점 이상이 하나 두 명 있구나. 그럼 뒤에다가 또 더하기 눌러서 카운트 if 이번에는 이쪽 실기 점수에 있는 써서 이제 괄호를 안 닫고 엔터 쳤더니 괄호 닫으라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앰퍼샌드 몇 명 필기 점수의 조건에 맞춰서 조건부 개수, 실기 점수에도 조건부 개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이건 계속해서 연습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응용하는 거죠. 더해라. 아까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는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뺐죠. 그래 80점대가 나오니까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는 거죠. 예. 그런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응용력이 늘어나는 거지 뭐. 예. 세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다섯 번째 문제는 는 맥스 가로 열고 총점 중에서 빼기 라지 총점 중에서 컴마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장 큰 점수는 맥스고 몇 번째로 큰 거는 라지니까 세 번째로 큰 거를 했으니까 컴마 3 쓰면 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총점이 뭐예요?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여기도 총점이 똑같이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이게 척척 아직 수식이 도출이 안 되거든요. 잘하시면 뭐 걱정 없는 거지. 한번 직접 한번 또 나열해 봐야죠. 뭐. 는 max 어디에서? 총점 얘네들 이 총점 중에서 맥스 가로 엔터 치면 뭐 제일 큰 값이 170 나왔네. 두 번째로 큰 건 얼마죠? 160. 세 번째로 큰 거는 153. 그럼 170에서 153 17 나와야 되겠네. 17. 여기다가 는 라지 그리고 이 범위 중에서 컴마 3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얘가 170 얘는 153. 그러니까 답이 17이 나오겠죠. 뭐 17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나오겠지. 알아서 자기가. 예.
지금 함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책에 잘 설명해 놨는데요. 많이들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셔야. 그리고 뭐 짬내서 보실 일은 없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뭐 팩토리얼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제곱근 구하는 것도 있고 루트값 구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업무상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때는 찾아보면 되겠지 뭐. 요렇게 해서 지금 5번째 나와 있는 이제 문자열 함수하고 통계 함수. 통계 함수가 무슨 의미야? 개수 구하기, 평균 구하기, 어떤 게 제일 크니, 최대값 구하기, 이게 통계 함수래요. 그리고 앞에 두 글자를 잘랐잖아. 대문자 소문자 바꿨잖아요. 그게 문자열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요거는 이제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